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부자 순위 1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초대 CEO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제프는 2000년 민간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을 설립합니다. 이 블루오리진에서는 발사체, 우주선, 로켓 엔진 등을 제조하고 우주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개개인이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우주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스페이스 X를 설립하여 우주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매우 비슷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현재 스페이스 X와 블루오리진, 그리고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이 우주여행 산업의 3대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블루오리진의 발사체 중 뉴셰퍼드는 궤도에 진입하지 않는 온전히 우주 관광 목적으로서 개발 중인 발사체로, 여기에는 블루오리진 우주 캡슐을 탑재하고 연간 4회 내외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발사를 시작했고 2022년까지 총 23회의 시도 중 2015년 첫 번째 발사와 2022년 진행된 발사를 제외하면 모두 발사체와 캡슐 회수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중 2021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기념일에 맞춰서 우주 캡슐의 첫 유인 비행을 기획하고 이 우주 여행에 동생 마크 베이조스를 포함한 3인과 동행했는데, 이 중 82세인 월리 펑크는 1960년 당시 나사의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하고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주인이 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동행하며 최고령 민간 우주인의 영예를 안았고, 네덜란드의 물리학 예비전공생인 18세 올리버 데이먼은 최연소 민간 우주인 겸 최초 유료 우주관광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8일 2022년 실패 이후 1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서부 텍사스의 전용 발사장에서 33개의 과학실험 장비를 실은 뉴셰퍼드 로켓을 발사했는데 고도 107km를 찍고 10분 후 무사히 착륙하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블루오리진은 뉴셰퍼드에 이어 본격 우주 로켓 뉴글렌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첫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프는 스페이스 X를 설립하여 우주 개발 분야에서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앙숙인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 가깝게 지냈던 머스크와 베이조스는 지난 2004년 한 저녁자리에서 로켓에 대한 격렬한 토론 이후 소원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13년 나사 우주왕복선 발사대 39회 임대 사업권을 스페이스 X가 따내면서 둘의 관계는 더 악화되는데, 당시 미국 정부는 재정 악화로 우주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며 발사대 민간 임대를 추진했는데 운영 사업자로 스페이스 X가 낙점된 것입니다. 이후 블루오리진은 스페이스 X가 발사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며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 일로 발사대 임대는 2달이나 미뤄졌고, 예산 감축으로 어려웠던 나사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발사대 유지 비용에 $20만 더 썼다고 합니다. 이후 일론 머스크는 제프에게 공개적인 비난을 하면서 둘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하지만 두 천재는 최근 다시 우주 산업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달 초 아마존은 자사의 인터넷 위성을 경쟁사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앞서 지난달 한 행사에서 머스크는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며 그의 우주 개발 동기의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스는 둘이 서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머스크는 베이조스를 존경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프는 2019년 1월 결혼 생활 25년 차인 아내 맥킨지와 이혼하게 되는데, 사유는 그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프는 이혼 1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맥켄지라고 언급하기도 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친한 친구의 아내이자 새아이의 엄마였던 앵커 로렌 산체스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입니다. 외도를 폭로한 주체는 사우디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으로 해커들을 이용해 베이조스의 아이폰을 해킹해서 정보를 빼냈다고 합니다. 제프와 무함마드는 서로 왓츠앱으로 개인 채팅을 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는데, 반사우디 언론가이자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자말 카슈크지가 사우디 정부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살해된 이후로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제프는 아내 맥킨지에게 아마존 지분 중 25%에 해당하는 약 43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내인 맥킨지는 미국 내 여성 중 부자 순위 3위, 전 세계 여성 중에선 부자 순위 4위에 올랐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맥킨지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2021년 2월 제프 베이조스는 53만 명의 아마존 직원들에게 아마존의 CEO를 물러나겠다는 메일을 보냅니다. 제프는 퇴임을 하면서 현재 아마존이 가장 혁신적인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5일자로 CEO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프는 앞으로 아마존에서는 이사회 의장직을 맡으면서 2013년 인수한 워싱턴 포스트와 우주산업 블루오리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안티에이징을 연구하는 미국의 생명공학 스타트업 알토스 랩에 투자했습니다. 해당 라운드에서 무려 $30억 투자금을 조달했는데, 역대 생명공학 기업이 조달한 최대 규모의 액수였기 때문에 더욱 화제를 몰았습니다.
아마존은 성공한 기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친 시장 독점으로 인해 얻은 힘으로 시장의 판도를 유리하게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여서 악명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미국 유통업계를 온라인 위주로 재편시키며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에 걸리는 거 아니냐 싶겠지만 아마존닷컴은 고의로 마진을 낮추고 로비와 가짜 경쟁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아마존닷컴의 반독점법 회피 스킬은 도가 텄다고 합니다. 제프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CEO는 워렌 버핏과 제이미 다이먼, 밥 아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프는 애리조나 주의 상원의원 마크 켈리와 매우 닮았는데 심지어 탈모인 것까지 닮았으며 마침 나이도 같습니다. 또한 제프는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톨키니스트입니다. 반지의 제왕 드라마 제작 이유가 개인적 욕망이라는 루머가 있고 드라마도 본인이 홍보할 정도로 반지의 제왕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